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의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찾아낸 감동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헬렌은 시각과 청각을 잃고 살아가면서도 자연의 세밀한 부분을 다른 감각을 통해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뭇잎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 균형미와 섬세함을 감지하는 장면이 특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나뭇잎을 만지며 그 잎사귀 하나하나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음미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자연을 지나쳐 가면서 그저 스치듯 지나쳤던 것들을 헬렌의 눈을 통해 보니 우리가 얼마나 무심코 놓치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꽃, 바람, 그리고 햇살의 따스함까지도 자세히 관찰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감각의 섬세함을 통해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으로 앤 설리번 선생님을 꼽은 부분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글과 말을 가르쳐 준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사랑과 감사를 느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나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에게 단순히 교육을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준 존재였기에 헬렌은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 또한 제 인생에서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은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을 잃고도 세상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을 잃지 않은 점입니다. 그녀는 사물을 보고 듣지 못해도 그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가 자신이 가진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려 애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저 또한 제 삶에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헬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점이 특히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헬렌 켈러의 문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 속에서도 놀라운 문장력을 발휘하며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세밀하고 감성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녀는 보지 못하는 세계를 그림처럼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무가 내 손끝에 말을 건네는 듯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묘사는 마치 눈으로 자연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이러한 섬세하고 예술적인 문장들을 읽으며 저는 헬렌의 글 속에 숨어있는 깊은 사유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느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헬렌 켈러는 장애를 극복한 인물 이상으로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대한 깊은 감사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히 바라보고 작은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찾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또 다른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헬렌 켈러가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헬렌은 자신이 시각과 청각을 잃은 뒤 다른 감각들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손끝으로 느낀 촉감이나 향기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나아가 공기의 흐름이나 사람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각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나의 일상에서 소홀히 여겼던 감각들,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깊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각을 최대로 발휘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점은 일상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책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부분은 헬렌이 내일이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오늘을 살자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 문장은 감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였으며 헬렌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눈, 귀, 손, 코, 입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허망한 아쉬움을 느끼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자는 메시지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자주 너무 바쁘고 피곤한 마음으로 지나쳤던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헬렌 켈러가 세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비탄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소통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데 있어 끊임없는 열정과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자연을 통해 느낀 아름다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기쁨은 장애라는 벽을 넘어서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헬렌은 저에게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내 삶에서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삶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과 더욱 깊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감각의 소중함, 자기 한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감사를 배운 저는 앞으로 제 일상에서 더욱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